안녕하세요. JD부장소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관세로 피해가 컸던 기업을 눈여겨보자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5월 15일 목요일 시황입니다. 조던777.com에서 매뉴얼과 함께 자산을 10년에 10배, 20년에 100배로 늘리시고 조기 은퇴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창에 조던777.com을 치시면 됩니다.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매뉴얼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습니다. 뉴욕 마켓워치 미 환율 압박 없다에 달러 반등, 나스닥 6일째 상승, 채권 떨어졌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0.72%, S&P 500 지수가 0.10% 올랐으나 다우존스는 0.21% 내리며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관세로 피해가 컸던 기업을 눈여겨보자. 어제 엔비디아는 4.16% 올랐습니다. 이유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가 엔비디아와 대규모 공급 계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많게는 엔비디아의 수출 물량이 100만 개 정도도 가능하다는 전망입니다. 어제 엔비디아 말고도 테슬라를 비롯한 기술주가 나스닥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90일 동안 관세를 미루기로 함에 따라 관세는 당분간 이슈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주식시장을 끌고 갈 이슈는 무엇일까요? 중국의 고립과 중국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입니다. 왜 사우디의 국부펀드는 엔비디아의 칩을 사주었을까요? 미국과의 공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지금 사우디에 가 있습니다. 왜 사우디에 갔을까요? 빅테크 기업들을 세일즈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트럼프는 그것보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세계 최대의 산유국은 어디입니까? 사우디입니까? 아니면 러시아입니까? 아닙니다. 미국입니다. 미국은 하루 석유 생산량이 1320만 배럴로 세계 1등입니다. 사우디는 하루 약 900만에서 950만 배럴이고요. 러시아는 하루에 950만에서 약 1000만 배럴입니다. 미국이 압도적인 세계 1등의 산유국입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다음 국제 유가는 내려가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국제 석유 가격은 80달러를 넘었죠. 그러나 지금은 60달러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유는 미국이 셰일가스를 엄청나게 뽑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때는 친환경을 추구한다면서 미국 내 석유 채취를 막았고 그 결과 국제 석유 가격은 80에서 90달러를 오고 갔습니다. 그로 인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더 길어졌습니다. 이유는 러시아가 석유를 팔아서 전쟁을 더 이어나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러시아가 대량으로 석유를 팔 수 있는 나라가 중국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중국은 높은 석유 가격에도 불구하고 덤핑으로 러시아산 석유를 싸게 사서 경제 발전을 했죠. 이란산 석유도 싸게 샀습니다. 미국의 석유 채취 금지는 러시아와 중국 모두를 도와준 꼴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이든의 패착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석유를 엄청나게 뽑아내고 있으니 국제 석유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물가도 떨어뜨리는 것이죠. 이렇게 트럼프가 중동을 간 것은 바로 석유의 지정학과 관계가 있습니다. 석유 가격을 떨어뜨려야 러시아가 전쟁을 할 수 없게 되고 전쟁이 끝나면 세계 각국에 러시아가 석유를 팔 수 있게 되겠죠. 그로 인해서 중국도 러시아산 석유를 싸게 살 수 없게 되고 제값을 주고 시장에서 사야 합니다. 이러면 중국의 물가가 올라가고 중국의 원가 경쟁력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자마자 미국의 석유를 미친 듯이 뽑아내 국제 유가를 떨어뜨리고 러시아를 압박해 전쟁을 끝내는 것을 목표로 삼은 것입니다. 트럼프는 관세로 중국을 조지라고 했죠. 그러나 국채 수익률 상승, 우방국과의 관계 악화, 그리고 자국의 주가 하락,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 위기 등을 겪으면서 관세 정책보다는 중국의 고립과 중국 기업의 직접적인 제재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입니다. 사우디는 왜 증산 방아쇠를 당겼을까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미국이 석유 증산을 하자 사우디도 같이 증산에 나서고 있습니다. 돈이 필요한 사우디도 증산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국이 마음을 먹고 더 증산에 나서면 국제유가는 더 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우디는 미국의 압박에 증산 공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60달러의 석유를 뽑아내고도 사우디는 그리 손해가 아닙니다. 원가는 훨씬 낮죠. 그리고 이번 트럼프의 중동 순방에서 사우디는 엔비디아 칩을 사주고요. 카타르는 보잉 비행기도 2천억 달러어치 사줬습니다. 카타르는 미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맺으면서 더 큰 이득을 챙겼습니다.
이러한 국제유가 증산에 러시아도 우크라이나와 회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를 떨어뜨리고 러우 전쟁을 종식하고 러시아와 중국을 떨어뜨려 놓으려는 것이 중국의 고립의 핵심입니다. 푸틴이 회담에 참석 안 한다는 초치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원래 푸틴은 나중에 사인할 때만 만나는 겁니다. 한국의 기사 내용을 보면 한국에서 쓴 기사인지 중국 관현통신 기사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미국 화웨이 칩 쓰면 제재, 관세 전쟁 멈춰도 중국 반도체는 때린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트럼프는 국제 유가로 중국을 고립시키고 있다면 직접적으로는 화웨이를 때리고 있습니다. 즉 중국 기업을 때리고 있다는 얘기죠. 화웨이 칩을 쓰면 미국이 제재를 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트럼프가 관세를 때리면 중국의 기업뿐 아니라 미국의 기업도 같이 손해였습니다. 애플이나 엔비디아, 테슬라 등과 같은 기업들이 관세로 피해를 입는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그런데 관세는 유예하면 미국의 기업들은 제재에서 풀려서 주가가 오를 수 있죠. 그래서 그동안 관세로 고통받았던 기업들이 올랐던 것입니다. 게다가 트럼프가 이들 기업을 중동을 데리고 다니며 투자 유치를 해주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이득인 상황이죠. 그리고 엔비디아의 경쟁자인 화웨이를 때리면서 다시 엔비디아를 도와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최근 엔비디아가 극적으로 주가가 회복하게 된 원인입니다. 엔비디아의 세계 시총 1등도 머지않았습니다. 트럼프의 이러한 중국 때리기는 수혜를 받는 미국 기업은 엔비디아가 시작일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경쟁자인 비야디를 때릴 수도 있고요. 애플의 경쟁자인 화웨이, 샤오미를 때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개별 기업의 CEO가 백악관에 로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효과로 인해 달러 인덱스가 오르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벌써 101을 넘어섰다고 보이고 있죠. 투자자들이 다시 미국 시장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달러로 바꿔서 미국 기업을 사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 원화가 미국에서 환율 하락을 강요했다는 헛소문으로 환율이 떨어지긴 했지만 다시 상승 회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결론입니다. 현재 트럼프는 관세 정책으로 중국을 때리는 것에서는 부작용이 많아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로 이 정도 했으면 자신을 찍어준 유권자에게 어느 정도 퍼포먼스는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기업은 살리고 중국을 죽이는 작업을 시작했다고 보입니다. 간접적으로는 국제 유가로 중국을 고립시키고 미국 기업들을 밀어주면서 중국의 경쟁 기업을 죽이는 작업으로 방향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미국 주식에 꾸준히 투자하면 됩니다. 관세로 그동안 피해가 컸던 미국 주식을 눈여겨봅시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입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자연구소 인강 사이트에서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킴합시다. 오늘은 관세로 피해가 컸던 기업을 눈여겨보자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